여러분 2차 인플레이션 이게 뭘까요? 2차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왜냐고요? 보세요. 물가가 올랐어요. 기업의 임금을 올려요. 그러면 기업은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면 이게 다시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임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또다시 제품 가격 올립니다. 이런 최악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걱정했잖아요. LG가 임금을 9%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LG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LG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 물가를 쭉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말입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옛날만큼 올라간 만큼 그만큼 임금의 어떤 가치 상승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말입니다. LG가 그렇게 올리니까 작년에 삼성도 현대차도 뭐 중공업도 할 것 없이 다 올렸죠.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이미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올해는. 당장 보세요. 삼성전자 노조가 임단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단협이라는 게 임금단체 협상을 말하잖아요. 임단협이라는 게. 임금단체 협상. 여기에서 말입니다.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의 25%.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쯤 될 거냐. 아마 60조 정도 될 겁니다. 60조. 그러면 60조 중에 25% 정도면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 5조 되나요? 15조? 15조 정도 되죠. 15조 정도를 쉽게 말하면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래요. 일단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안 하고 설사 만약에 말입니다. 25%를 지불한다고 쳐요. 그러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겁니다. 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노조는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이게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노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나오냐고요? 너무 과도하게 올려달라니까요. 최저임금도 지금 거의 30% 가까이 올려달라고 하죠. 최저임금을. 그러니 이게 결국은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우리 시장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 진짜 우스워요. 터키로 가는 거 진짜 우습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통제할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통제 밖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들은요.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얻을 건 다 얻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원칙과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노조에서 물론 삼성전자 노조원이 5천 명도 안 된다고 해요. 굉장히 적어요. 자, 전체 한 4%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을 25% 성과급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아마 충돌이 날 겁니다. 물론 삼성에는요. 이게 노사협의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9% 임금 인상하는 걸로 끝났어요. 9%. 다 저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그러니 이게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만 이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이게 여러분 정신이 있는 노조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SK하이닉스 기본급 12.8% 인상,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참 장난 아니죠. LG전자 임금 인상률 8.2% 합의예요.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임금 삭감폭 개선, 그나마 LG전자가 8.2%면 이것도 많이 올린 건데 그나마 이게 정상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느낌 들죠. 현대자동차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한국 GM 기본급 14만 2,300원 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르노코리아 기본급 9만 7,472원 인상, 기본급 물가 상승 연동제 시행, 참 웃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SK이노베이션 올 초 기본급 1,500% 규모 성과급, 자사주 가지급,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2차 인플레이션은 터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요,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 2022년에는 5월에 5.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임금이요, 그나마 뭐라고 하나 하면 물가 상승을 좀 잡아줄 만큼 적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만약에 훅 하고 그야말로 기울기를 엄청나게 절벽 수준으로 만들면서 올라간다고 쳐요. 그러면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갑니다. 가장 심각한 게 2차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을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잖아요. 여기에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임금을 올리는 것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좋은 인플레이션은 뭐냐? 좋은 인플레이션은요, 수요 측에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제품의 공급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거는 좋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나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터지면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로 가면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도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명목임금 1% 상승 시에 1%입니다. 1%. 물가에는 0.09%가 올라갑니다. 0.09%포인트가. 최저임금 1% 상승 시에는요, 물가가 0.07%포인트 상승하고요. 저는 명목임금이 올라가는 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 모두 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명목임금이 지금 8%, 9% 올라가는 건 자명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가는 적어도 0.9%까지는 더 올라간다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5.4%였던 이 소비자 물가가 여러분 만약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된다 했을 때 0.9%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6.3%가 되는 겁니다. 6.3%. 그래서 6월 달에 여러분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도 포함이 돼서 결국 소비자 물가가 6월, 7월, 8월 심지어는 9월까지도 6%대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에서요, 나쁜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악재가 덮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충격의 어떤 도가 점점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LG를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삼성을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임금 올라가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대기업들이 이게 물가 임금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도 심해지고요. 또 격차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요. 이것은 결국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저는 무조건 하는 거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 잦아드는 만큼 임금에 대한 불안감도 그만큼 해소될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임금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갈 겁니다.